네, 대선이 이제 2주가 채 남지 않았습니다. 후보들의 표심 경쟁도 더 뜨거워지고 있는데요. 네, 정치부 김민혜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어서 오십시오. 네. 먼저 살펴볼 부분이 최근 여론조사 결과부터 살펴보면 무난 양강 구도가 흔들리고 있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대선까지 채 2주가 남지 않은 상황인데 문재인 후보, 안철수 후보의 양강 구도가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흔들리는 양상입니다. 예. 그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꽤 많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오차 범위를 크게 벗어난 결과도 나오고 있는데요. 저희 그래픽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먼저 JTBC가 한국 리서치 의뢰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그 25일에서 26일 날 조사를 했는데요. 문 후보가 38.5%를 기록했습니다. 또 안 후보는 25.2%를 기록했습니다. 이 13.3%포인트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. 이는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.1%포인트였는데 이를 훨씬 앞서고 있는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는 모양새입니다. 이전에 한국일보와 코리아타임스가 한국 리서치 의뢰에서 24일에서 25일에 조사한 결과를 봐도 문 후보가 40.4%로 안 후보를 26.4%, 그러니까 14.0%포인트 앞섰는데요. 이 역시 오차 범위 외를 벗어난 결과입니다. 이 TV 토론이 이어지고 또 안 후보에 대한 상대당들의 네거티브 공격이 이어지면서 이 안 후보에게 이렇게 몰려 있었던 중도 혹은 보수 표심이 이제 빠져나가고 있다는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. 그래서 이 향후 판세가 이대로 이제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뭐 안 후보 쪽에서 뭔가 이렇게 반전 모멘텀을 반전 모멘텀의 계기를 마련해서 다시 양강 구도로 갈지는 이제 아마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 부동층이 한 20% 안팎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표심이 대선 막판에 어디로 갈지도 하나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또 지난번 토론의 여파도 좀 이어지는 분위기인데 어제 때 아닌 나이 논쟁도 있었죠. 네, 지난 4차 토론회였죠. JTBC에서 열던 4차 토론회에서 그 문재인, 홍준표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가지고 이게 신경전을 벌이다가 벌어진 일인데 어떤 발언이 오갔는지 한번 먼저 준비해봤습니다. 네. 이보세요. 제가 그 조사 때 입회했던 변호사입니다. 아니, 말씀을 왜 그렇게 버릇없이 해요? 그렇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이보세요라니. 저도 고발하면 되잖아요. 돌아가신 이 고인 대통령 그렇게 욕을 보입니까? 네, 노무현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가지고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 측을 계속 공격을 하니까 이보세요 하면서 이제 언성을 높였지 않습니까? 이에 따라서 홍 후보는 왜 이렇게 말씀을 버릇없게 하냐 이렇게 반박을 이어가면서 좀 신경전이 날카로워졌는데 이후에 캠프 쪽에서는 이제 잇따른 논평이나 반박을 내놨습니다. 이 문재인 측은 연장자에게 버릇없다니라고 말하다니라고 굉장히 좀 아쉬운 이제 논평을 냈는데요. 문재인 후보가 53년생이고 홍 후보가 54년생으로 알려지면서 이 한 살이나 많은 연장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경우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홍준표 후보 측은 이 나이를 불문하고 이게 지금 나이를 탓할 문제냐 지금 사안의 본질과는 맞지 않는다라고 또 반박을 했습니다. 문 후보의 오만한 태도가 문제였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. 그리고 이어서 홍 후보 역시 나는 호적 등재가 늦어졌을 뿐이지 나는 문재인 후보와 동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. 이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 측도 문재인 후보 측에 좀 공격을 가했습니다. 이제 발언을 문제 삼고 나선 건데 이와는 다른 발언이었습니다. 그 재원 문제를 놓고 이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그 문재인 후보가 좀 다퉜었는데 이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다가 문재인 후보가 이 자세한 내용은 우리 정책본부장이랑 토론하시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건 역시 너무 그 고압적 자세가 아니냐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. 지난 토론은 이제 네거티브는 좀 줄었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이제 대선이 아마 막바지로 접어들수록 신경전이 좀 날카로워졌던 건 사실이겠죠. 그래서 이에 관련한 논평도 어제 여러 쏟아져 나왔습니다. 정말 TV 토론을 보면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이 TV 토론 효과를 지금까지 가장 많이 본 후보가 심상정 후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 군소정당인 정의당 차원에서는 또 당을 알리고 또 그 자금도 모으는 어떻게 보면 일석이조 효과를 TV 토론을 통해서 누리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. 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동안 뭐 문재인 호위 무사가 아니냐 이런 논란도 받았지만 그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다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네거티브보다는 좀 정책 검증에 초점을 맞췄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유권자들이 호감을 갖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정의당 자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. 뭐 이를테면 지지도 밀에서도 조금 그 표시가 납니다. 그 24일에서 25일
한국일보와 코리아타임스의 여론조사에서는 심 후보 지지도가 8.0%를 기록했거든요. 예. 이전에 여론조사에는 뭐 3에서 많아야 5% 정도를 이제 기록했다면 그 토론회를 거치면서 조금 더 껑충 뛰어오른 모양새입니다. 이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제 입당하겠다는 신청도 늘고 있고요. 후원금도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정의당 추혜선 선대위 수석 대변인은 어제 그 국회 브리핑을 통해서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. 그 어제 현장 그 토론회 시작 전 때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그 7,800여만 원의 후원금이 모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아마 이런 토론이 아마 이어질수록 뭐 심상정 후보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겠지만 아무래도 그 정의당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또 어제 시민단체가 자유한국당, 바른정당, 국민의당 단일화 성사를 위해서 원탁회의를 열려고 했는데 무산이 됐죠. 네, 그렇습니다. 그 보수 성향 시민단체죠. 범시민사회 단체 연합이 네. 그 단일화 성사를 위해서 추진한 원탁회의였는데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. 그 자유한국당, 또 바른정당, 그 국민의당 관계자들을 불러서 이 투표용지 인쇄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30일이 인쇄하는 날이니까 29일까지 단일 후보를 결정하는 방안을 한번 논의할 계획이었는데 그 바른정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만 참석을 했고 나머지 두 당 관계자들은 오지 않았습니다. 사실 그 앞서 바른정당이 이제 삼자 단일화를 제안하지 않았습니까?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그리고 국민당 역시 뭔가 이렇게 뚜렷한 입장을 내보이지 않아서 가시적 그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었었는데 이렇게 원탁 회의마저 무산이 되면서 사실 이 그 단일화를 위했던 목적이 어떻게 보면 그 비문연대, 문재인 집권을 이제 저지를 하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비문연대를 추진하려던 거였었는데 이건 역시 좀 힘받기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. 그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를 원하긴 하지만 그 쉽지 않을 거다. 이쪽에서 뭐 쉽게 응하겠냐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국민의당도 역시 별다른 입장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. 그 시민단체 측은 이제 3자가 같이 회동하는 게 쉽지 않으면 따로따로 이렇게 만나서 이 접촉을 통해서 회동을 한번 추진해 보겠다. 그래서 그 투표용지 전까지 인쇄 전까지 단일화를 한번 추진해 보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고 그 바른정당 역시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그 차악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입장을 내보이고 있어서 사실 막판까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그렇군요. 정치부 김민혜 기자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